회장님의 집을 청소하는 임이라 장기간 비워진 집에서 고급 피아노가 눈에 들어옵니다. 집주인 대기업 회장 정세훈이 절대 만지지 말라고 했던 그 피아노. 임이라는 용기 내어 피아노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치만 예상보다 일찍 온 회장은 임이라의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당장 나가! 넌 오늘부터 해고해야! 하지만 회장은 이날의 사건을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바로 이 청소부로 인해서 삶의 희망을 되찾게 되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사연 전달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청담동의 밤바람이 한강을 스치는 시간, 정세훈 회장은 10일간의 해외 출장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66의 나이 세화금융그룹을 이끌어온 거물 경영인이죠. 청담동 고급 빌라에는 아무도 없을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한국 미팅 일정이 잡히면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계약서 검토가 끝나야 한다고. 그럼 내일 저녁 비행기로 들어가겠네. 비서실에서는 당황했지만 회장의 결정은 절대적이었어요. 그렇게 예정보다 사흘이나 일찍 귀국하게 된 거죠. 밤 9시 정 회장이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피아노. 베토벤의 선율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피아노는 절대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2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두 번째 아내 윤지연이 사랑했던 그랜드 피아노였거든요. 스타인웨이 특주품으로 지연이 생전에 매일같이 연주하던 소중한 악기였죠. 지연이 떠난 후 정 회장은 그 피아노를 마치 성물처럼 여겼어요. 청소할 때도 건드리지 말라고, 조율사도 부르지 말라고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그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숨을 죽이고 거실로 다가갔어요. 거기에는 이미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출퇴근으로 다니는 가정부였죠. 39살의 조용하고 성실한 여성이었어요. 평소에는 말수가 적어서 인사 외에는 대화를 나눈 적도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미라의 손가락이 건반을 따라 흐르는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하는 그 손길에는 오랜 경험이 묻어 있었거든요. 더 이상하게도 그 연주 스타일에서는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루바토라고 하는 박자를 미묘하게 느리고 줄이는 기법이 딱 지연의 것과 똑같았어요. 그만, 거기서 당장 손 떼요. 정 회장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미라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냥 못 참겠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절대 건들지 말라 했었죠. 당신은 끝이에요. 차가운 해고 통보였습니다. 이미라는 허둥대며 가방을 챙기고 거의 뛰다시피 집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거실에는 끊어진 베토벤의 마지막 소절과 정 회장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분노가 가라앉자 대신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왜 저 루바토가 지연과 똑같을까? 그 의문이 밤새 정 회장을 괴롭혔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년 전 윤지연이 암 투병을 하던 시절 말이에요. 지연은 정 회장과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정 회장의 첫 번째 결혼은 10년 만에 자녀 없이 끝났고 지연과의 두 번째 결혼에서도 서로 늦은 나이 탓에 아이를 갖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연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어요. 여보, 혹시 나중에라도 내 아이 소식 들으면 꼭 알려줘요. 지연이 병상에서 자꾸 하던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전 남편이 아이를 데려갔고 그 후로는 소식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 아이는 음악에 정말 밝았어요. 피아노 앞에만 앉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주했죠. 지연은 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특히 음악은 사람의 걸음걸이랑 닮았다는 말을 자주 했죠. 연주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감정이 그대로 음악에 배어난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끝내 딸을 찾지 못한 채 지연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정 회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일에만 매달렸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끊어버렸죠. 돈은 다 사회로 보낼 거야. 정 회장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해서 개인 금고에 넣어두었어요. 후계자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고독한 생활이 계속되던 중에 이미라가 왔습니다. 1년 전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성실한 가정부였죠. 정 회장은 그녀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저 청소와 정리만 부탁할 뿐이었죠.
오직 거실의 피아노만큼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저 피아노는 접근 금지입니다. 청소할 때도 주변만 닦고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이미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끔 청소를 하다가 피아노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정 회장은 그런 세세한 변화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연을 그리워하며 피아노를 지키는 일에만 몰두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참 묘한 법이에요. 모든 비밀의 열쇠는 이미 그 집안에 있었거든요. 이미라가 매일 보고 있던 바로 그 피아노 속에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밤 그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아직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어요. 과연 이미라와 피아노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지연이 그토록 찾던 딸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해고를 통보했지만 정세훈 회장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실에 누워 있어도 자꾸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미라가 건반 위를 스치던 손목의 각도, 페달을 밟기 직전의 미묘한 숨, 그리고 마지막 음을 처리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지연의 습관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기억 속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음악은 사람의 걸음걸이랑 닮았어요. 연주하는 사람의 성격이며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죠. 그렇다면 이미라의 연주에서 느꼈던 그 익숙함은 뭘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새벽 4시, 정 회장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한쪽에는 지연의 유품들이 정리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였죠.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낡은 흑백 사진들과 손글씨 메모들이 나왔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7, 8살쯤 되어 보였어요. 뒷면에는 지연의 글씨로 아린이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메모 한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목 뒤 왼쪽에 작은 점이 있음. 절대 잊지 말 것. 정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딸. 혹시 이미라가? 이제 확신이 서기 시작한 정 회장은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피아노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닥에서 가는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습니다. 이미라의 것이 분명했죠. 조심스럽게 핀셋으로 집어올려 멸균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새벽이라 예의가 아님에도 곧바로 그룹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급해서 새벽에 전화했어요. VIP 라인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고인의 의류에서 DNA를 추출할 수 있나요? 네, 회장님. 보관 상태가 양호하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즉시 진행해 주세요. 절대 비밀로 처리하고요. 지연이 생전에 즐겨 입던 블라우스가 옷장에서 꺼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라의 머리카락과 함께 비밀리에 검사실로 보내졌죠. 절대 비밀로 처리해 주세요.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만 연락하십시오. 모든 것이 이미라도 모르게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정 회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이미라가 지연의 딸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은 1년 동안 친딸을 가정부로 부려먹은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날부터 정 회장은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과연 과학이 밝혀낼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틀 후, 정 회장은 이미라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1년을 채웠으니 퇴직금을 받아가세요. 그리고 어제 일은 미안했습니다. 이미라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와주시겠어요? 직접 전달하고 싶습니다. 오후 3시, 청담동 집 응접실에서 어색한 재회가 이루어졌어요. 정 회장은 처음으로 이미라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연과 닮은 구석이 있는 걸까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금 봉투를 건네면서 정 회장은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질문을 꺼냈어요. 실례지만 가족 얘기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지금 이름이 본명이 맞나요? 개명이나 그런 걸 하신 건 아닌가요? 제가 혹시 아는 사람이랑 겹치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이미라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개명이요? 어릴 때 다른 이름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안 나요. 정 회장의 심장이 또다시 빠르게 뛰었어요. 개명, 새가정, 기억의 공백, 모든 것이 지연이 했던 말과 일치했어요. 혹시 예전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이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너무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개명을 시키셨다고만 들었는데 정 회장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면 더 확실해질 텐데요. 그런데 왜 피아노를 치셨어요? 배우신 적이 있나요? 이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릴 때
조금만요. 형편이 어려워져서 계속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피아노 앞에 앉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말을 들은 정 회장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지연도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피아노가 나의 집이야라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겠죠. 정 회장은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응접실의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죠. 그럼 연락이 있으면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미라가 일어서자 정 회장도 따라 일어났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관문이 닫힌 후 정 회장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제발 검사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하지만 VIP 검사는 아직 진행 중이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죠. 과연 과학이 밝혀낼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미라는 정말 지연의 딸일까요? 사흘 후 VIP 검사실에서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정세훈 회장은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으며 봉투를 열었어요. 보고서에는 명확한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의 유전자 일치도 99.7%, 과학이 증명한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정 회장은 한동안 보고서를 내려다보다가 쓴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것들이 내가 돈 냈다고 무조건 일치하는 결과 가져온 거 아니야? 스스로를 의심하고 또 의심했어요. 워낙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1년 동안 가정부로 부려먹었던 그 여자가 지연의 딸이라니요. 그때 책상 위 유품 상자에서 흑백 사진이 살짝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어린 소녀가 피아노 앞에 앉은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그리고 메모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목 뒤 왼쪽 작은 점. 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을 해야겠다고요. 이미라 씨, 잠깐 올 수 있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1시간 후 청담동 집 응접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정 회장은 조심스럽게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미라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제가 어릴 때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사진이? 실례지만 목 뒤를 잠깐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미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머리를 들어 왼쪽 목 뒤를 보여주었어요. 정확히 그 자리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점과 완벽히 포개지는 순간이었어요. 정 회장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지연이 그렇게 찾던 아이를. 여기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미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미라 씨, 당신은 제 아내, 지연의 딸입니다. 네, 지연이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딸, 그렇게 찾고 싶어 했던 아이가 바로 당신이에요. 이미라는 사진 속 여인의 미소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어렴풋한 기억 파편이 올라왔습니다. 따뜻한 품, 피아노 소리, 그리고 자장가. 엄마, 작게 중얼거린 그 순간 이미라는 자기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 회장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 사이로 거실의 피아노 뚜껑이 햇빛을 받아 얇게 빛나고 있었어요. 눈물을 멈춘 뒤 이미라는 자신의 세월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신 후에는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새엄마는 나쁜 분은 아니셨지만 저는 항상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정 회장은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들었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피아노 레슨은 일찍 그만둬야 했어요. 그래도 학교나 어디서든 피아노를 볼 때마다 마음이 끌렸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미라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아버지의 지원이 끊어졌어요.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냥 여러 일을 전전하면서 살아왔어요. 이미라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가정부 일을 시작한 것도 그냥 생계를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집만은 편안했어요. 특히 저 피아노가 있어서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었죠. 정 회장의 머릿속에는 지연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생전에 지연이 자주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음악으로 사람을 알아본다.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알겠소. 지연이 왜 그토록 딸을 찾고 싶어 했는지, 왜 마지막까지 내 아이를 꼭 찾고 싶다고 했는지,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지연이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도 계속 당신 얘기만 했거든요.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지막까지 내 딸이 어디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그런 말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위로해드려도 소용없었어요. 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지연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니 여전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병실에서 이 사진을 계속 보시면서 아리나, 엄마가 미안해.
꼭 찾을 테니까 기다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라는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정 회장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연이가 묻힌 곳에 함께 가볼까요? 엄마에게 인사하러요. 이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대학부터 다시 다니세요. 음악도 배우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그리고 준비가 되면 회사 일도 배워보세요. 회장님, 아니 아버지. 이미라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연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을 딸. 이제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죠.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말 대신 숨의 길이로, 눈빛으로 서로를 이해하기로요. 거실의 피아노가 햇살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그 피아노는 더 이상 금지된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었죠. 과연 이들의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연에게는 어떤 인사를 드리게 될까요? 일주일 후 정 회장과 이미라는 함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납골당이었어요. 지연이 생전에 좋아했던 곳이라고 했죠. 두 사람은 하얀 국화꽃을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여기에요. 정 회장이 가리킨 곳에는 지연의 사진이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미라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렴풋했던 기억 속에 엄마 얼굴이 선명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엄마, 이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엄마,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요. 기억 속 한편에 엄마가 계속 있었어요. 너무 어렸고 희미했지만 항상 따뜻한 느낌으로 남아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피아노를 칠 때마다 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와 함께했던 시간이었구나. 정 회장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지연아, 당신이 그렇게 찾던 딸을 만났어요. 우리 딸,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이렇게 착하게 자랐어요.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1년 동안이나 바로 곁에 있었는데 몰랐어요. 당신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지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이미라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 회장은 한 박자 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지연아, 내 결정이 맞지? 이 아이의 미래에 모든 걸 쓰고 싶어. 그리고 이미라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진짜 아버지가 되겠어요. 대학부터 다시 가요. 음악도 공부하고 원하는 것들 다 배워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세화금융의 운영도 배워보세요. 이미라의 눈동자가 커졌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일을. 당신은 지연의 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제 딸이기도 하고요. 당연한 권리예요. 정 회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했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당신의 미래를 위해 쓰고 싶어요. 납골당에서 나오면서 이미라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엄마가 못다한 꿈,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꿈들을 이제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 이제 열심히 살게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딸이 될게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청담동 집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실의 피아노 뚜껑은 더 이상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미라의 연주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미라는 이제 정미라로 법적 성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지연의 성을 따라 정씨가 된 거죠. 이름도 신분도 그리고 꿈도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미라야, 오늘 대학 수업은 어땠어? 정 회장은 매일 저녁 딸의 하루 일과를 물어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음악 이론 수업이 정말 재미있어요, 아버지. 그동안 감으로만 쳤던 것들이 이제야 체계적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이미라는 낮에는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저녁에는 세화금융교육실에서 경영학과 재무 이론을 배웠어요. 주말에는 개인 피아노 레슨을 받으며 실력을 늘려가고 있었죠. 처음엔 걱정했는데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정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회사 직원들도 미라를 좋아하던데요. 겸손하고 성실하다고 모두들 칭찬해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천천히 하면 돼요. 급할 것 없어요. 어느 저녁 이미라는 다시 베토벤을 연주했습니다. 6개월 전 그날 밤과 같은 곡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당당한 호흡으로 자신감 넘치는 터치로 연주했습니다. 정 회장은 뒤에서 조용히 들으며 말했어요. 정말 지연과 똑같아. 하지만 당신만의 색깔도 있어요. 연주가 끝나자 정 회장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미라야, 준비가 되면 이 집과 회사를 당신에게 맡기고 싶어요.
이미라는 건반에서 손을 떼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그런 큰 책임을.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지연의 딸이니까. 그리고 제 딸이니까요. 마지막 음이 맑게 청담의 저녁을 갈랐습니다. 정 회장은 새 가족 사진이 들어간 은색 액자를 거실 피아노 위에 정성스럽게 놓았어요. 사진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부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한강 불빛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지연아, 고마워요. 우리 딸을 다시 찾게 해줘서. 그리고 저에게도 진짜 가족을 만들어줘서. 정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지연의 사진을 바라보면서요. 이미라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좋은 아버지도 만났고 꿈도 찾았어요. 매일 이 피아노를 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녀는 피아노 건반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졌어요. 이 피아노가 우리를 이어준 거네요.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었구나. 피아노 뚜껑을 조심스럽게 닫으면서 다짐했어요. 절대 멈추지 않을게요. 엄마와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될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피아노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주자가 될게요. 한강의 야경이 창문 너머로 반짝였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금지된 선율이었던 피아노 소리가 이제는 이 집의 가장 아름다운 일상이 되었어요. 정세훈과 정미라 부녀는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으로 이어진 인연, 피아노가 들려준 비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가 되어 주었죠. 지연이 그토록 바랐던 가족의 재회가 마침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한 대의 피아노였습니다. 지금까지 피아노가 들려준 비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때로는 운명이라는 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금지된 피아노 한 대가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이어준 따뜻한 기적 말이에요. 여러분 곁에도 이런 특별한 인연들이 숨어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주에도 더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